여러분은 초현대식 주택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먼 곳의 모래 폭풍을 보며 감탄합니다. 불그스름한 벽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여러분의 빛나는 우주선이 서 있는 주차장에 도착합니다. 폭풍이 잠잠해지면 우주복을 입고 탐사선에 탑승한 후 출근합니다.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담수 추출 공장의 기구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. 저녁에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. 요리 로봇은 이미 저녁을 준비했어요. 바로 이곳 화성에서 재배된 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이에요. 이 시나리오는 빠르면 2050년 혹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습니다. 앨런 머스크는 그때까지 100만 명의 사람들을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. 매우 야심차지만 실현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. 화성으로 가는 비행은 매우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리고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. 우선 우리는 첫 번째 우주선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발사대로 향합니다. 로켓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첫 번째 부분은 슈퍼 헤비 부스터입니다. 부스터는 이 무거운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지구를 떠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. 우주선을 궤도에 올린 다음 분리되어 지구로 다시 착륙해야 합니다. 그때 우주선은 이륙하는 동안 연료를 거의 다 소모하고 궤도를 맴돌게 됩니다. 다음 단계는 궤도에서 우주선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입니다. 부스터는 발사대에서 다시 이륙하여 주 우주선의 연료를 운반합니다. 우주선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주선을 궤도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연료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죠. 이제 또 다른 우주 로켓이 우주선에 탑재할 짐을 실어나를 차례입니다. 식량, 건설 자재, 그리고 연구 장비들이 화물칸에 쌓여 있습니다.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우리 우주선은 화성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납니다. 이는 단 한 대의 우주선을 발사할 때 필요한 과정입니다. 하지만 한 대로는 1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요. 100만 명을 보낼 계획인데 말이죠. 브루클린에는 거의 그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전체 임무에 적어도 10,000대의 우주선이 필요하겠네요. 또한 연료를 주입하고 화물을 궤도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부스터 로켓들도 필요합니다. 우주선 한 대에 약 8조 원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거예요.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. 일단 우주선이 화성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면 연료를 재급유해서 다음 승객들을 위해 지구로 다시 보내줘야 합니다. 그러니까 우주버스처럼요. 또 다른 문제는 시간입니다. 지구와 화성의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니에요. 길이가 다르고 태양 주위를 다른 속도로 돕니다. 지구와 화성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약 4억 킬로미터입니다. 그리고 가장 가까울 때는 지구가 완벽하게 태양과 화성 사이에 위치할 때인데 그 거리는 약 5,500만 킬로미터입니다. 이때를 노려야 합니다. 지구와 화성은 26개월에 한 번씩 이 거리를 두고 만나는데 이 시기가 비행 시간을 최대로 짧게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 최적기입니다. 2025년에 첫 비행이 예정되어 있고 2050년에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라면 12번의 비행 기회밖에 없는 셈입니다. 매번 이 기회가 올 때마다 최소 833대의 우주선을 발사해야 할 거예요. 그리고 무중력도 고려해야 합니다. 화성여행에서 우주비행사들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무중력 상태에서 보내게 됩니다. 중력이 없으면 근육이 약해지는데요. 심지어 척추 사이의 간격도 약간 늘어납니다.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실제로 키가 조금 더 커지죠. 여행 내내 그 팀은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힘든 일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거예요. 승객들이 탑승한 우주선과 더불어 화물선도 필요합니다. 사람들이 화성에 도착하면 처음부터 도시 전체를 건설해야 해요. 건설 자재, 공구, 기계가 필요합니다. 우주선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은 약 75톤입니다. SUV 30대 정도죠.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실으려면 더 많은 우주선이 필요할 거예요. 그러면 전체 임무의 비용의 2배가 됩니다. 그런데 화성에 가는 더 저렴한 방법이 있어요. 달에 있는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이에요. ISS와 비슷해요. 차이점은 달을 공전하고 있다는 거죠. 또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많은 모듈을 둘 수 있어요. 생활 공간, 저장 공간, 우주선을 위한 도킹 시설과 연구실까지요.
요점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선을 그곳에서 발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주선은 지구의 대기를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료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. ISS를 구축하는데 약 150조 원이 소요되었으며 게이트웨이 구축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하게 해줄 거예요. 작은 오리온 우주선이 지구 표면에서 스테이션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데려갈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준비를 마친 후에 우주 비행사들은 화성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겠죠? 시간을 좀 더 앞당겨 볼게요. 최초의 몇몇 우주선이 화성 표면으로 화물을 실어 날았습니다. 해변 파라솔이나 의자 같은 건 아직 없어요. 우선은 도시를 건설하고 다음 승객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하거든요. 우선순위는 에너지입니다. 이를 위해 지구에서와 같은 태양전지판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단계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. 화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. 따라서 지하에 집을 짓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. 이제 물 추출을 해결해야 합니다. 화성의 극지방에는 만년설이 있어요.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산소도요. 식물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. 화성의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데 이산화탄소는 녹색 식물의 영양분이 됩니다. 그리고 부산물로 식물은 산소를 방출할 거예요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산소를 모아서 호흡에 사용하는 것입니다. 조만간 우리가 가지고 간 음식이 다 떨어질 거예요. 화성에서 직접 식량을 재배해야 해요. 비료와 온실이 필요합니다.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되었고 주요 임무는 연료를 생산하는 거예요. 화성에 있는 차량들과 로켓이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료가 필요해요. 연료는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추출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.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로 약해요. 여러분은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약한 중력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이제 화성 표면에 도시 전체가 생겼으니 화성을 좀 더 편안하고 지구와 비슷한 곳으로 만들 차례입니다. 이것을 테라포밍이라고 해요. 우리는 대기 중의 압력을 증가시켜 물이 수증기나 얼음뿐만 아니라 액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또한 표면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. 목표 온도는 약 20도입니다. 현재 그곳은 평균 영하 63도 정도 됩니다. 그런 후에 지구와 같은 오존층이 필요합니다.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해요. 마지막으로 생물권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, 식물, 동물을 말합니다. 점차적으로 화성은 가장 최상의 상태인 지구를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.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과학자들은 수많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. 예를 들어 큰 소행성을 화면 표면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. 이것은 대기를 따뜻하게 하고 더 많은 물과 가스를 가져다 줄 거예요. 또한 화성에 다양한 박테리아를 퍼뜨릴 수도 있어요. 지구상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의 상태를 시뮬레이션했고 많은 박테리아가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한 산소와 다른 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어요. 게다가 바이오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바이오돔은 조건이 좋은 일종의 온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안에서 생명체가 발달하게 되고 화성의 토양은 점차 생명에 적합해질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온실 효과입니다. 지구에서 온실 효과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킵니다. 하지만 화성에서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 배출이 대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긍정적으로 본다면 화성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300년에서 10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어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합니다. 그때서야 비로소 인류는 우주복과 산소 마스크를 벗고 화성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.